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러한 소매 판매 보고서로 미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인 GTC 2025가 개막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CEO는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신 GPU인 블랙웰 울트라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에 진행됩니다. GTC 2025의 개막으로 의료 AI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에 열린 GTC에서 새로운 AI 기반의 의료 도구를 출시했던 바 있습니다. 올해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도 AI에 초점을 맞춘 만큼 AI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투자자들이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에 힘을 붙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그 하락분을 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으로 안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거래소 오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좀 투심이 불발됐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에 따른 경계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이번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 50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또 깜짝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힌트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경계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일정들이 즐비한 한 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지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방송 중에 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QR 스캔에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대표님의 전략들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뉴욕 증시가 조금 잠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또 다음 달에 적용될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경계감이 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미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아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이겠죠.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이제 나왔는데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네.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긴 했지만 지난달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면서 실제 소비 경기가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경기 침체 현실화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확률을 높일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음을 좀 시장이 확인을 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미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미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메리트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네요. 국내 증시하면 저점 메리트였는데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와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증시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죠. 그런 세계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저점이 어딘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미증시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미증시가 또 탄력 있게 반등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면 국내 증시도 역시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는 것과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너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 구간을 현재 우리 국내 증시는 거치고 있는 것이고 네. 미증시는 말 그대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미증시를 완전하게 이제 또 같이 보면서 커플링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매매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증시에 또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제 코스피의 한 몇 종목들이 장중에 거래가 좀 중지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오류가 나서 네. 장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7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숫자로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체감상으로는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체감상으로 이제 내 종목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이죠. 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손님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뭔가 이런 신뢰감이 조금 떨어질 그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투심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짚어놓고 가야 되는 재료들은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입니다. 주요 일정들 일단은 내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GTC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이제 모든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심이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아마 집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경계감. 그다음에 내일은 JOB 일본의 이제 그 중앙은행에 이제 발표가 또 있죠. 발표가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또 중요한 FOMC 회의라는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뭐 조금 빠진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들 소화한 이후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쪽에서 두 가지 섹터, 그다음에 두 가지 이슈 설명드리면서 이번 주 우리가 같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또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그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고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내에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을 당연히 보이겠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겠죠. 뭐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이벤트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대표님은 어느 섹터, 어느 테마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으신지 다음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슨 황 엔비디아
엔비디아 CEO의 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 2시부터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섹터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엔비디아가 걸쳐서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뭐 AI로 그렇죠.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군들,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네. 다양한 얘기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내일 열리는 GTC 202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주들이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네. 이런 현상들은 이런 일정을 앞두고 항상 빈번히 나왔던 그렇죠. 그런 일정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정이 이제 소화되고 나면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설에 대한 내용들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 오늘 조정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젠슨왕의 기조연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첫 번째 이슈에서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저가 매수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장 안에서는 오늘 조정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대표님께서 가져오셨을지 잠시 후 방송을 통해서 밀착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TC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감이 증시 안에서 정말 여기저기로 뻗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의료 AI 관련주들도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테마별로도 확실히 영향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상이하겠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장에서 또 강했던 종목, 강했던 섹터군들이 네. 또 의료 AI 관련 주들이었어요. 그쵸. 특히나 이제 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18% 넘는 상승률 보여줬죠. 사실 이 AI 신약 개발 그리고 뭐 의료 AI 이쪽은 이제 방대한 양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나게 또 획기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분석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제 뭐 빅파마라든지 대형 이제 제약 회사들이 네. 앞다투어서 컨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또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잖아요. 네. GTC 2024가 열렸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AI 기반 의료 도구를 출시하고 또 존슨앤존스, 뭐 GE 헬스케어 이런 이제 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아마 시장에서 또 이제 한번 의료 AI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 의료 신약 개발, AI 신약 개발 이쪽으로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이번 이제 기조연설 이후에도 다시 네.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온코크로스 뒤를 이을 또 다음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 오늘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팍스통신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 온코크로스를 통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내일은 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뭐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주가의 흐름도 보여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긴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모두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내일 장부터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통신망 전용 종목들까지 여러분이 싹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다 가져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계좌가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CNG 하이테크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지난 방송 바로 일주일 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들로 공개를 해주셨던 2가지 종목입니다. 이 2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일주일 사이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서 공략을 했는데요. 아직도 보유 중이지만 CNG 하이테크는 7% 넘게, RS 오토메이션 보이시죠? 17%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려다가 손실만 더 커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공략주들로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수익으로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팍스 통신망 전용 종목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있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27% 넘게 올랐습니다. 3월 7일에 가격 제시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 보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길지 않은 보유 기간 안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2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대표님의 공략주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월부터 정말 차근차근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주셨죠. 기본적으로 2자릿수대의 수익률을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연초부터 국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수익이 변변치 않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략을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대표님 하면 또 기술적인 접근까지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어떤 전략으로 이런 밀착 종목들을 공략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2가지가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또 지난주 안에 또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2종목이니까 2종목 다 왔으니까 100%의 100%죠. 확률이었다라고 또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CNG 하이테크랑 RS 오토메이션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들을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추가적인 리뷰를 조금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 오토메이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로봇 모션 제어 업종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모션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유일하게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고 아마 그 다음 날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고점 대비 17%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무너지면서 한 3% 내지 4% 가까이 좀 빠져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하단에 이런 60일 이평 근처에서 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까지 오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2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이제 단기 고점 한 19,000원에서 18,000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이 하단에는 이제 16,000원에서 16,500원, 15,000원 라인, 요 라인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유리기판,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테마가 따로 있죠. 이게 이제 발열도 잡아주고 전력 소모 효율성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들. 이제 혁명적인 부분들이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 안에서 유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상승 이후에 조정 눌림 자리에 있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11일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이제 고점 대비 약 한 7% 상승하고 오늘도 한 이제 2% 가까운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 아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잡아드렸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CNG 하이테크를 내가 같이 함께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죠.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뒤쪽에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자 하고 이제 밀착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밀착 종목, 자세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팍스통신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뒤쪽에 보시는 히든 종목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대표님의 방송 안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가 됐었던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개 다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공률, 적중률 10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RS 오토메이션 만나봤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모션 제어 관련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기술력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 로봇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공략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확한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17%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는 걸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죠.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CNG 하이테크,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유리기판도 로봇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꾸준히 거론이 되어 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 화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후발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CNG 하이테크도 정확하게 전략 맞아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7% 넘게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내가 여태까지의 상승분은 놓쳤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슈팅 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지난주 밀착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니 해도 신규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을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롭게 밀착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CNG 하이테크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오늘의 밀착 종목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정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 테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자, GTC 2025 아시는 것처럼 개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 2시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결국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이걸 잡아내는 게 내일 증시에서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와 가장 연관이 있는 이제 또 컨퍼런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관망하려는 흐름들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른다. 네. 혹시나 하는 혹은 이제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제 수혜로 언급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뭐 그달리 딱히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매수의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HBM3 납품 지연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죠. 시장에 이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죠. 발목을 계속해서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정말 최장 어마어마했죠. 기간이었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 제꼈죠. 네. 말 그대로 팔아 제꼈는데 이제는 그 이제 매도 강도가 잦아들고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오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고 있잖아요. 그쵸. 반대로 뭐 인텔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가 또 가져야지 그 밑에 단에 있는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이고 그게 곧 이제 우리 국내 지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제는 좀 저점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연말부터 내용이 나왔던 딥시크 쇼크 연초에 이제 한번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좀 강경한 발언들 혹은 이게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언급들을 좀 이 젠슨황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투심은 한번 살아난 투심은 또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아침이 되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가시화되겠지만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뭐 특징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달에 8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죠. 49,900원을 찍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가 이제 시가가 58,900원, 59,000원까지 이제 장중에 찍었다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밀리면서 지금은 이제 뭐 조금 57,600원, 57,000원대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요 바닥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이런 고점에서 따라 사기보다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의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순매수 비중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담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였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다시 이제 좀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 유리기판과 관련 언급이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필옵틱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1.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 하단에 이런 21선 부근, 이제 4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이제 바닥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요 안에서 이제 좀 저점 매수 혹은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전고점 이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그 부근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을 또 같이 체크를 해 보자면.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려야 되는 또 오늘의 히든 종목, 밀착 종목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필옵틱스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제가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히든 종목,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자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이거든요.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나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뒤쪽에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TC와 관련해서 단연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크게 한 번씩 살아나줘야 지수 자체도 크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유리기판과 관련한 언급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감이 솔솔 불러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의 흐름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손익비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하마터면 오늘의 밀착 종목을 공개를 하실 뻔했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지만 정확한 정보들은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금 바로 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사실 연초부터 시세가 계속 나왔다가 또 눌림목이 생겼다가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유리한 종목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눌림목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목 중에서도 오늘의 종목 왜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국내의 또 최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에서 유리기판 활용에 대한 기대감, 지금 당장 내일 새벽에 있을 기조연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유리기판 활용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 지금 이제 90억 규모의 이제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이게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적자폭을 축소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는 또 청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조달이 성장 동력원으로 점찍은 그런 유리기판 등의 연구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이 소재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양산 평가를 지금 최근에 최종 통과를 하고 상업 생산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유리기판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이후에 항상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느냐? 유리기판 테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저가 매수를 활용해서 다음 시세를 노려볼 자리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1선 밟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작년도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처음 형성이 됐을 때 이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의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투심 악화,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이 아직 양산 전 단계, 그다음에 요 기업이 이제 흑자가 아닌 이제 적자로 인해서 매출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흐름들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다시금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이제 21선을 밟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 최근 자리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 한 차례 올해 초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테마에서도 단연 부각을 받으면서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이제 하단에는 60일선을 깔고 있고 지금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는 21선을 아래 깔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하단 자리까지는 열고 보되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 단연 가장 또 먼저 피롭틱스 이어서 가장 또 먼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차트만 보고서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잡는 게 좋을지 그리고 1차 목표가 이후에 그 다음 라인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뭐 종목만 알고 다 산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손익비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만 안에 대기하셨다가 오늘의 방송 힌트 그리고 방송 전략주,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유리기판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뭐 자금 확보 이슈도 있기는 했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고르라면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겠죠. 이렇게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전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전고점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또 근데 대표님 하면 불수급 포착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기술적인 접근으로는 이 종목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일단은 조정을 받고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꼬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 보시면 불수급 포착기 다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불수급 포착이라는 거는 시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자리를 말을 하는데 네. 이런 유입된 자리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들어온 수급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준다.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 어느 일정 구간 이상 빠지고 나서 그 자리를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막아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역시나 이 종목 역시 불수급 포착에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조정 구간이 몇 거래일 연속 들어왔지만 일정 구간을 이제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가 매수 바닥에서 조정 시에 수급이 들어와 준다. 이 말은즉슨 다시 한번 횡보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모멘텀들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종목 우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보고 들으시는 것보다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죠. 같이 함께 공략하시는 방법은 역시 팍스통신만 안에 입장하셔서 제가 내일 또 아침에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한 브리핑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팍스통신만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밤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수급으로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 수급이 이탈되는지 아닌지 대표님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밀착 종목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은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주기 때문에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일정과 관련해서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드리고 있는 점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뭘까 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건지 메커니즘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이 포착기를 통해 선별되는 단기 공략주들도 통신망 안에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C 얘기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의료 AI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GTC가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는 의료 AI 관련주들이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오늘 장 안에서도 관련주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좀 주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에도 주도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까요? 근데 이제 의료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나 그쵸.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AI를 접목시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방대한 시간 우리가 뭐 임상 1상, 2상, 3상 하잖아요. 맞아요. 약 하나 나오는데 20년, 30년 걸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저희가 늙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앓다가 죽.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엄청난 시간, 방대한 양의 이제 뭐 기술들이 포함이 되는데 인력도 낭비가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이런 AI라든지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GTC 2025에서 AI 신약 개발이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작년에 엔비디아가 열었던 GTC 2024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20여 개의 새로운 AI 기반 의료 도구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죠. 존슨앤존스, GE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그 자리에서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AI가 헬스케어와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움직여줬고 뭐 지금은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대감에 또 강하게 움직여졌던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종목은 이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고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걸쳤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20일 이평을 단번에 뚫고 반등 18% 넘는 반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8% 올랐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의료 AI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AI 신약 개발과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단 고점 라인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예전에 공략주로 한번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던 종목 아닌가요? 예전에 함께 공략주로 짚어봤던 종목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같이 공략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자리의 공략 이후에 상승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9,000원 아래에서 반등 시도하고 나서 뭐 몇 거래일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굉장히 힘있게 올라와 줬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 만들어줬다라는 거 거기다 재료도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기조연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요 시세가 크게 빠르게 쉽게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AI, 의료 AI, 그 다음에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뭐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고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밖에 또 3빌리언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의료 AI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뭐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제 공략을 같이 했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공략해서 요만큼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두고두고 이제 수익을 우리에게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들이고 포착이 됐다는 건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이런 자리에서 불수급 포착이 됐고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다시금 20일 이평을 돌파를 시도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온코크로스처럼 이 상단 이제 7,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종목.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이 저기 너무 눈에 제 들어오시나요? 눈에 잘 보이네요. 너무 눈에 잘 보이는데 저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저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미 정말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이미 대표님께서는 선구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여러 차례 공략을 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공략을 했었던 테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선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지켜봐 오신 의료 AI,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밀착 종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들,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으로 미리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종목들 가운데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그럼 주가의 흐름도 시장 안에서 좀 눈에 띄었었을 종목일까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사실 시장에 큰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앞에서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이 움직여줄 때 당연히 이 종목도 가장 또 큰 중심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텍스트로 좀 먼저 드려보자면 신약 개발에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그다음에 항암제 바이오마커 발굴, 유전체 정밀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유일하게 유전체 전용 분석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 AI 플랫폼을 적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이 만드는 내용들은 이제 단백질과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을 해서 정말 유효한 신약 물질만을 걸러내는 이 정말 AI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 기업이 만든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와에도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동반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기대감은 굉장히 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사실 시장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이 두 기업이 모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때는 어땠어요? 이 두 섹터 모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올해 초반부터 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을 했고 거래량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사실 그 전전날, 전전 거래일, 이제 금요일에도 또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의 상승률은 아직 바닥에서의 빼꼼 올라와 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양봉을 통해서 21선을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하단에 이런 저점을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면 상방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그 시장 규모 자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을 했을 때 다시금 이제 국내 시장의 투심에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기조연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GTC 컨퍼런스로 인해서 이
시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다면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제가 되게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제가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텍스트로도 공유를 드리고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서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사업적인 내용부터 한번 들어봤었죠. 이미 자체 개발 AI 플랫폼을 여기저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죠. 최근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